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당 차원에서도 좀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 댓글 보고 웃는 거예요. 댓글 보고 웃는 겁니다. 아니 다들 시작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다.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도 우리 오세훈 시장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물론 비록 저희 오세훈 시장님은 저에게 나가라 얘기를 하셨지만 저에게 청산 대상이라고 우리 61년생 오세훈 시장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63년 4년생이신데 저희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들뻘보다도 어린 저를 향해서 청산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도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애둘러서 60, 70대 기득권 정치인들이 30대 아무 공직도 없는 그런 청년 정치인을 향해서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 거 해외 토픽감이다, 이렇게 제가 애둘러서만 말씀드렸지, 제가 우리 시장님께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불평을 표한다거나 아니면 친한동훈계처럼 뒤끝 부리면서 막 낙선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의리를 지켰다, 당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오늘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도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바랬고 저도 오세훈 시 찍었어요. 당연하게도. 솔직히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저한테 청산 대상이라고 하시는 분 제가 뭐 그렇게 유쾌하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원칙을 강조하잖아요. 당직자로서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뽑은 우리 후보를 지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부분들을 비판을 했고요. 그런 선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셨으니까 4년 동안 시장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법원의 결정은 제 생각엔 굉장히 뼈아프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죠. 솔직히 제가 우리 지금 당의 입장으로는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사견 전제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억갈은 하지 않고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저 의리를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그리고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급심에서 꼭 이 의혹을 제대로 해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건 오세훈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의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공천한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절연을 자주 강조를 하셨는데 당의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세훈 시장을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를 할 수 있게 공천을 한 당의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무죄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댓글 보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판결 내용 제가 판결문 쭉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왔는데요. 제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제가 가치 판단하지 않고요. 네,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번 선거 핵심 쟁점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명태균 씨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지, 그 여론조사를 공급받은 대가로 김모 그 비서진을 통해서 3천여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금 지급에 대해서 오 시장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인지를 했는지 여부가 총체적인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세훈 시장을 믿었어요. 오 시장이 사실 저랑 그렇게 사이가 썩 나쁘지 않았을 때, 정확히는 오 시장이 장덕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오 시장에 대해서 딱히 비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 시장께서 제가 스피커로 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또 오찬까지 초대를 하셔서, 한남동에 오찬까지 초대를 하셔서 그때 많이 말씀 주셨죠.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스피커들에게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경찰도 조만간 무혐의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미루고 있다. 나올 게 전혀 없다.
저희도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고요. 저희도 그 말에 입각해서 여러 언론들 출연해서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명태균이 사기꾼이다라고 저희도 방어를 했던 입장인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법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과도 너무도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서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일단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지만 지금의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 같은 스피커들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일단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법원에서는 여러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김한정 씨죠. 김한정 씨가 3,300여만 원을 전달한 것. 지금까지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오세훈 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사적인 그런 뭐 지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적 지급의 근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좀 꼼꼼하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 강철승 서울 부시장까지 했던 강철승 핵심 참모죠. 강철승 부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선제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이제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2021년에 복귀하기 전에 좀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뭐 고민정 의원에게도 패배하기도 하고 몇 차례 낙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 법원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한 바로는 명태균 씨의 어떤 뭐 그런 관계성,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성도 있었다라고 판결문에 나오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을 것인가를 좀 시험적으로 타진해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원해서 명태균 씨를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 처음에 등장을 하고, 그 뒤로는 이 강철승 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직간접적으로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총 10여 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이제 6차례 여론조사 중에 이제 중간에 있었던 여론조사들,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결과가 오 시장한테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불리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강철승 부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언쟁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강철승 부시장과의 어떤 명태균 씨와의 관계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문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김한정 씨의 개인 플레이다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김한정 씨는 강철승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지속되는 사이에 명태균 씨와 일면 전혀 안면식도 없었고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아무런 이 메신저 교류 등의 정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먼저 알아서 오 시장에게 뭐 소개를 하고 뭐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전횡을 저질렀다라고 하기에는 그 사전에 전혀 두 사람 간의 인연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강철승 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막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그 시점에 김한정 씨는 여행을 하고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판결문에 쭉 적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한정 씨가 오히려 이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고 명태균 씨와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와 같은 일련의 갈등 상황이 있었던 직후라고 하는 점에서 김한정 씨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명태균 씨와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법원의 판결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지급한 이게 또 3,300만 원이 한꺼번에 지급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의뢰를 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마다 1,000만 원, 550만 원 그렇게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집행이 됐던 것을 모두 합치니까 3,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한테 우리 오 시장 측에 설명을 해주신 바로는 그저 명태균에게 뭐 사기를 당했고 뭐 한 번 정도 뭐 여론조사를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갖다 준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결과가 형편없어서 그 뒤로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드러난 바로는 명태균 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무려 10차례나 시도를 했고요. 그중에 5차례는 오 시장 그 측근들과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유지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이어졌고 그 돈 대금 자체가 그때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총체적으로 판결문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판결문 내용 자체로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물론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텔레그램 자체를 일단 김한정 씨가 전부 다 지금 증거를 삭제를 하고 지웠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사건들 제3자 뇌물 등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접 증거가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 간의 관계, 이제 오늘 벌금형을 받은 오세훈 시장, 강철승 부시장, 김한정 씨, 명태균 씨, 이 네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역사를 깊게 이게 투영을 해서 법원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들이 이 사실관계가 1심에서는 확정이 되었고요. 2심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이 김한정 씨가 일면식도 없는 명태균 씨와 왜 갑자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왜 갑자기 개인적이라고 하는 그 돈을 몇 차례나 수백만 원, 천만 원 단위의 돈을 입금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시나리오가 나와야 이제 저희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심 재판 전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좋은 논리를 잘 만들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은 저도 우리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제가 성실히 오세훈 시장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심에서는 좀 논리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이 재판에서 나왔던 좀 드라이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1시간 30여 분 동안 1심 재판부가 합의부 재판부예요. 단독도 아니고 합의부 재판부에서 이 나온 판결문에 대해서 1시간 반가량 계속 낭독을 하며 설시가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선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뼈아프죠. 정치자금법도 선거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100만 원 벌금 이상이 나오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당선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건데 오늘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전부 다 뒤집히지 않는 한 피선거권 박탈형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 또 사실관계를 제가 전해드리고요. 또 지금 이 특검에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특검에서 명태균 사건 수사하다가 기소를 한 사건인데 현행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정치자금법과는 다르게 633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1심이 이미 6개월 넘게 걸렸죠. 그리고 이제 2심과 대법원 상급심들이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르면은 올해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당장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점 전달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보예요. 비보. 정말 슬픈 일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세훈 시장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그토록 미워하는 맨날 재판 들어가기 전, 구형되기 전, 선고되기 전마다 굳이 당대표를 폐지하겠다느니 장독 대표 사퇴해야 한다느니 그렇게 물고 늘어지던 장동혁 대표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 대표로서 공천 과정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원칙을 깨고 2번이나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저는 이 검증 자체를 결과적으로 회피한 모양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후보자로서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다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우리가 사전 검증을 해야 될 시기를 오세훈 시장이 저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면서
갑자기 30대 당직자 나가라고 안 그러면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우리가 좀 급하게 경선 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책임을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만 묻기에는 이 오세훈 시장이 결과적으로 이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반목을 하고 자꾸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던 것이 이와 같은 좀 법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들에 대한 검증을 어찌 보면은 좀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저희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도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 시장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시기에 저 같은 젊은 이 대변인들이 제물로 소진된 것이 아닌가. 제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너무 보호 안 하는 거 아니야? 방어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동훈 씨나 그런 뭐 해당 행위자들처럼 선거 기간에 뭐 제가 낙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의리를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뭐 제가 특별한 가치 판단 안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부디 뒤집어서 네, 오세훈 시장을 더 보호할 수 있게 우리 당도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보호할 수 있게 조금 더 변호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법원에서 이 흐름을 지적한 아니 명태균 씨를 알지도 못했던 그런 김 씨가 왜 명태균 씨와 갑자기 텔레그램 교류를 하면서 대금을 줬을까요?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논리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작부터 저희가 좀 힘차게 달려보고 있는데요. 3,00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고요. 오세훈 시장이 633 원칙에 따라서 혹시나 정말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면 당장 또 재보궐을 준비해야 되는 또 우리 당의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좀 느끼고 계시겠지만 통상 우리 당의 서울시장급 되는 광역단체장이 이와 같은 비보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도 우리 동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거 일단은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입증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동지죠. 우리가 뭐 선거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부담된다고 절연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 그건 동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 저도요 오세훈 시장에게 동지로서 그렇게 좀 보호를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오 시장이 지금 좀 우리 당원들의 평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보다는 부메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제 책임 혹은 우리 당원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 동지잖아요. 때로 우리가 아픔이 있고 때로 치부가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가 공격받을 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동지니까 서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보호해야 되는 게 동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너무도 중도 친화적이셔서 사실 우리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뭐 제가 이해합니다. 뭐 절연을 해야 되고 뭐 특정 지지층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뭐 당대표도 물러나야 되고 뭐 당직자도 나가야 되고 뭐 선대위원장도 뭐 당대표 이선 후퇴해야 되고 무슨 뭐 단독 선대위를 꾸린다고 또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뼈아프게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좀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펼쳐졌는데 안타까워하시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댓글들이 그래요. 저를 지금 저희 방송 와주시는 분들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 누구와 디커플링 해야 되고 다 절연해야 되고 다 이선 후퇴해야 되고 따로 선대위 꾸려야 되고 당직자들 나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그 감정들이 남아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댓글 보시면 야 중도한테 위로 받겠죠. 중도가 지켜주겠죠. 이런 댓글들이 지금 나와요. 절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절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솔직히 오 시장님께서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돌고 돌아서 다 했던 말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어찌 보면은 이 미러링의 일환인 것 같은데 우리 네티즌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좀 이렇게 좀 성난 여론들 어찌 보면은 오 시장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될 우리 당의 이 소중한 재원들이 오 시장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뭐 사실 네티즌들 떠나서 우리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상 일단은 정치 탄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법원이 사법부가 지금 뭐 이재명 정권에 지금 다 들어누웠다, 다 굴종을 했다,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사실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구형 받으시기 직전에 장독 대표 뭐 사퇴하라 그러고 선거 직전에는 뭐 당 대표를 폐지하라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대체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차마 입이 잘 안 떨어진다. 근데 이게 제 책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상황들을 비판하는 우리 지지자들의 책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좀 동지라고 하는 게 뭔지, 이념결사체로서 정당이 뭔지 우리 한번 좀 깊게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좀 절차,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장을 5선씩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코어층의 지지를 못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정치적 위기 상황에 어떤 실체가 있는지 5선 시장 말고요. 저도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어쨌거나 뭐 우리 기자님들도 가끔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오 시장이 저 나가라고 한 거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따뜻하게 논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따뜻하게 제가 오늘 상황을 조명을 해봤고요. 네. 아무쪼록 우리 지도부가 공천 때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 또 이런 비판을 또 떠안고 혹시나 보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전반의 책임론으로 좀 비화가 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께서 논리를 좀 잘 발굴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디 상급심에서 우리 그 뭐 측근 그룹들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무죄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판결문을 좀 총체적으로 읽어본 지금 제 감성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법적인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 뭐 다들 많이 쓰시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좀 존중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뭐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그잖아요. 우리 뭐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고 뭐 사법부에서 판결 나오고 하면은 다 우리가 승복하고 그런 게 우리 개혁파들의 또 레퍼토리였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좀 개혁파 소장파답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빗공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 문장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쭉 짚어볼게요. 우리 김재섭 의원이 오늘 뭐 판결을 어떻게 예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뭐 어제 이틀 전인가요? 뭐 SBS 나와서 장동혁은 끝났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뭐 끝났다는 말을 당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은데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오세훈 시장 당선에 뭐 혁혁한 공을 세웠죠. 네,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칼날 같은 검증을 했고 저도 굉장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당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오늘 판결 결과는 사실 글쎄요 조금 주어가 네, 아무튼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있는 논평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방금 또 보여주셨던 기사 백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히 백서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사법적으로 사실 저도 잊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큰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제가 우리 당 분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받을 줄 몰랐는데 저도 뭐 나가라 마라 이런 소리 듣다 보니까 저조차 잊고 있었는데 아니 애초에 기소가 된 사건이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었어요. 돌이켜 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재판부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선고하겠다, 선거 직후 선고를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 당선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당 예전에는 기소만 당해도 다 공천 배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당의 원칙이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정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이거는 공천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또 공관위 차원의 또 우리 지도부 차원의 백서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이제 또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뭐 경쟁력을 입증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정말 엄밀한 그 시스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총선 때도 공천 실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뭐 국민추천제, 제가 어제 국민추천제가 얼마나 이상한 제도인지 설명을 드렸죠.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국민들이 경선을 한다. 그럼 대체 투표를 왜 하냐? 이런 설명도 드렸는데 뭐 그런 국민 경선도 아니고 그냥 이메일 몇 통 받아가지고 한 그런 한동훈표 국민추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당이 정말 골머리를 지금 썩고 있고 지금도 그 지방선거 때 이런 공천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더 엄밀한 검증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혹시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 우리가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좀 백서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비보까지 있는 마당에 굳이 김재섭 의원의 이런 주장 하나하나를 다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는 거 정말 우리 당원들께 큰 모욕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표 한번 해볼까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뽑았다 1번. 다소간 이 당정 갈등을 이게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 우파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찍었다 2번. 우리 한번 투표해 보실까요? 제가 우리 오세훈 시장 한 몇만 표 차이로 이겼죠? 뭐 한 4, 5만 표 정도 차이로 이겼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굳이 정량화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오 시장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우파가 승리해야 되고 장동혁 대표가 어쨌거나 오 시장 찍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당직자 저를 포함해서 오 시장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정원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 시장 당선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뭐 간표 요인이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조선일보는 그렇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뭐 거리두기 효과인가 점점점 이러면서 낙선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그 기사 보고 감정상해서 우리 서울의 여러 지지자분들께서 투표장 안 나갔거나 오 시장 안 찍었으면 오 시장 당선되셨을까요? 몇만 표 차이로 이기셨는데 그 표에 이 몇만 표의 향방을 가를 만한 정도의 영향력이 우리 우파 진영 내에 없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1번이 안 보여요. 물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의 어떤 표본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코어층 당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더 중요하지. 우리 당원들이 지금 다 이렇다는데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좀 더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무슨 우리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을 그냥 아무튼 표 주는 기계로 그냥 표 주는 자판기 정도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선거 때는 아무튼 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선거 끝나니까 난 중도가 뽑았다. 안면물수 하시는 거 이거 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뭐 제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도 싫습니다. 판단 안 할 거고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방어해주는 목소리가 적다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행보의 후과라고 하는 생각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이 대안과 미래의 실체 소장파를 가장해서 자기들은 온갖 구태질 다 하고도 자기들만 면피를 하고 저 같은 힘없는 대변인들한테는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슨 막말 대변인을 인적 청산을 해라 쇄신을 해라 난리를 치는 이 국민의힘 정말 정리되어야 할 기득권들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조선일보 기사를 좀 짚어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박민영TV가 너무 성행한 나머지 조선일보에서 저희 방송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 멘트를 또 인용을 했더라고요. 일단 뭐 헤드라인 보시면은요, 일단 좀 어이가 없죠.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판결에 당권파 미소, 한동훈 신중, 이준석 걱정.
거의 뭐 소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선일보가 사설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좀 재래식 미디어로 전락을 해서 도저히 읽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사설은 취급도 좀 안 하는데 그래도 스트레이트 뉴스는 조선일보가 좀 잘 쓰지 않나? 그런 일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어떤 정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어주는 그런 기사는 조선일보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그냥 소설 시나리오 쓰는 이제 문학다방으로 조선일보가 좀 직종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자,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체 뭘 근거로 당권파 미소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달았을까? 네, 제 워딩을 아래 기사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 박민영 TV 뭐 개인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 저 좀 위에 다시 올려보시면요. 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 아래에 반면 장 대표 인사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것도 사실 전혀 이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인물들의 이제 이야기를 다 인용을 해놨고 유일하게 이제 실명 거론된 게 저예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렇게 봐주시는 저희 박민영 TV도 조선일보가 이렇게 실어갔습니다. 또 뭐 뭔 체급을 또 얼마나 키워주려고 뭐 하여튼 근데 이게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저희 방송에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봐라,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보셔라. 우리 동지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허물 있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포용하는 것이 동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저 대책 없는 미래 자칭 소장파 사람들이 무슨 우리 당에서 무슨 일만 펼쳐지면은 당대표 사퇴해라, 무슨 대변인 나가라, 인적 쇄신해라, 청산해라, 전륜해라, 절연해라 그 난리를 치니까 본인이 정작 힘들어졌을 때 아무도 편 안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절오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오세훈 시장께 굉장히 서운한 일도 많고 뭐만 하면은 인적 쇄신해라, 청산해라, 나가라 하고 하는 그 대상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날 방송에서 제가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판하고 뭐 냉혹하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지도부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증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 3심에서 잘 해소를 하고 오셔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딱 이거 하나를 떼가서 마치 저를 비롯한 장독 당대표의 이런 가까운 인사들이 절호를 하라는 식으로 빙긋 미소를 짓는다는 식으로 소설을 써놨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 다시 조선일보 기사 이따가 다시 볼 건데 그럼 잠깐 SBS 기사로 가볼게요. 우리 SBS 김태현의 친구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뭐 한동훈 씨와 어떤 소통들 하는지 뭐 대충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고 이 김태현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듣는 게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이 김태현 친구쇼 방송에서 PD 2명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표 쓰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연봉 2배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유튜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고 김태현 친구쇼에서 PD 2명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사실 그 위에 좀 올려보시면 이거 뭐 댓글 수 보시면은 뭐 좋아요 3개 댓글 2개 달려있는 뭐 이런 기사 파급력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입 아픈 수준이긴 합니다만 뭐 PD도 나가고 뭐 김태현 친구쇼 해가지고 뭐 얼마나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본문 내용 좀 보실게요. 여기 완전 날조를 해놨습니다. 저희 박민영 TV는 저희 시작하자마자 뭐 좋아요 500개씩 찍히던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게 여론 조작과 날조의 현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앞뒤 맥락 다 떼놓고 당신들이 우리한테 뭐만 하면 절연해라 절윤해라 하니까 지금 당신들에 대해서 다들 위로를 못 해주고 있고 오로지 슬퍼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절호하란 얘기들이 지금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더니 조선일보가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제 싣고 가서 이제 SBS에서 한 차례 또 가공을 하고 나니까 이 텍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마치 제가 절호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또 써놨죠. 이게 바로 한동훈 씨의 이 여론 조작의 실체가 아닌가 의심을 좀 해봅니다.
당원 게시판도 이런 식으로 당심이 어쩌고 하는 것들을 또 뭐 채널A니 뭐 문화일보니 기사 열심히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기사 자기들이 퍼가서 방송 틀면서 또 패널들이 논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 자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강력한 의심이잖아요. 조선일보는 뭐 지금 한동훈한테 데스킹 받는다는 저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수준의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그따위 기사를 쓰고 나서 소설 쓰고 나서 가공 한번 하고 나서 내가 이 친당권파, 뭐 당권파란 말도 저는 좀 황당합니다. 여러분 당권파가 마치 뭐 대단한 기득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막 송곳 검증의 막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지목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정민철처럼 뭐 테슬라를 타고 다니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배지가 있기를 합니까? 마땅한 뭐 공직이 있기를 합니까? 뭐 정기적으로 월급 나오는 곳이 있기를 합니까? 뭔 당권파예요. 월급 한 푼 안 주는 대변인 하는데 그것도 미디어 대변인 하는데 당권파라고 하면서 정작 재선, 3선, 서초, 부산, 대구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다 누리고 계신 분들이 우린 소장파니까 괜찮고 멱살잡이 해도 괜찮고 명태균이랑 엮여도 괜찮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락 같은 말 한마디 끄집어내가지고 생트집 잡으면서 나가라고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당권파라는 말도 웃긴데 아무튼 당권파들이 마치 이런 식의 여론을 만드는 것처럼 여론 호도 조작을 하고 있죠. 예, 그쪽 아래 내려보시면은 뭐 조은희 의원이 뭐 관련 질문을 우리 또 김태현 친구쇼 우리 김태현 씨가 이렇게 또 넌지시 물어봅니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하면서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뭐 저게 대단한 뉴스고 뭐 대단한 멘트가 들어있다고 저 한 줄을 저렇게 고스란히 따가서 대책 없는 미래 소속 우리 또 조은희 의원한테 이렇게 또 유도신문을 하죠. 또 재밌는 답변 나왔다면 그거 가지고 또 헤드라인 잡았겠죠. 네, 지금 이따구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게 친한동훈 친한파들 그리고 그 재래식 미디어들의 이런 여론 공작 카르텔의 실체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 조은희 의원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시는데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저런 말씀하셨을까요? 뭐 제가 조은희 의원님 원래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조은희 의원님 지금 그 책임당원 명부 2,200여 개를 명태균 씨에게 넘겨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거 기사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1심 유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조은희 의원도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우리 조은희 의원님의 좀 반론을 실어드리고 싶었는데 입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송치가 되면은 뭐 어쨌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 2,200개 책임당원 명부를 뭐 하다못해 가짜뉴스다. 하다못해 뭐 조작 투사다, 뭐 이재명처럼 무슨 뭐 조작 기소다 그런 말이라도 하시든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있으면 제가 좀 이걸 반론을 해드렸을 텐데, 우리 오 시장님 1심 재판부 변호사들이 좀 제대로 논리를 못 맞는 것처럼 제가 방어해드릴 만한 논리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사실관계만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좀 썩은 내 나는 구태 기득권 정치 아닌가요? 조은희 의원님, 서초 같은 양지 바른 곳에서 재선하고 싶으셔서 명태균 씨 같은 저 사기꾼들이랑 협잡해서 여론조사 지금 조작했다는 혐의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지금 뭐 한가롭게 그 친구쇼 나가서 저런 질문 받으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어쩌니, 외신 대변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맞나요? 언제부터 소장파라고 하는 자칭 소장파 포장지의 정의가 나는 뭘 해도 괜찮고 나는 구태짓거리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송곳 검증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됐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은희 의원님. 그런데 우리 조은희 의원님 우리 대책 없는 미래의 기준과 잣대대로라고 하면은 인적 쇄신 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 몇 마디 제가 평균 연령 93세 상임 고문님들께 그 얘기한 거, 그리고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할당제 장애할당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김혜지 의원 눈이 불편하지만 기득권이지 않냐? 이 얘기했다고 무슨 막말 대변인이라면서 인적 쇄신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은 이런 구태 기득권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왜 인적 쇄신 스스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인적 쇄신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위원장을 또 나오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좀 맞나요?
우리 당 소장파들은 재판받고 기소당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처럼 기소당한 상태에서도 그냥 선거 나와도 되고 무조건 뭐 당대표만 샀다라고 난리치면서 이 국면 전환하듯이 마치 집권 세력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막 난타하면서 국면 전환하면서 자기들 악재에 덮듯이 본인들 악재에 터질 때마다 당권판이 뭐니 온갖 사보타주를 다 하면서 자기들 악재를 덮고 정작 자기들은 시장 출마도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출마하고 이게 소장파입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지금 나가시는 게 맞아요? 조은희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미러링이지 않습니까? 절 5가 마찬가지로 이 재판 시작되기도 전부터 절연하라고 하는 식으로 심지어는 당원들 무슨 지지자들도 절연하라고 본인들이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분들께서 본인들도 같은 잣대면은 절연의 대상 아니냐, 본인들도 청산 대상 아니냐, 뭐 억울한 게 있으신가요? 뭘 당권파가 미소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제조하고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태현 씨의 한동훈 친구쇼라고 불리는 김태현 씨 방송 뭐 댓글 2개 달려있는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정정 요청하고 언중위에 제소를 걸어도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지만 뭐 그럴 만한 값어치도 느껴지지가 않아서 굳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고요. 제가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 한번 쭉쭉 다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혜인 기자가 야당 출입을 언제부터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좀 조선일보 에이스 기자들은 지금은 다 다른 데 떠나 계시더라고요. 우리 좀 탄핵 국면 때부터 활동하셨고 그 이전부터 저랑도 교류하셨던 조선일보 에이스 기자들은 뭐 다 어디 가신 것 같고 이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데스크에 열심히 이제 오더 받으면서 뭐 취재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름 자주 등장하시죠. 네, 당권파에 대해서 미소 지었다라고 가짜뉴스도 제조를 했고 헤드라인부터가 틀렸고 네, 우리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그분은 또 빠지셨네요. 또 김 한 분도 계신데 네,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분이랑 같이 쓰셨는데 뭐 누구랑 쓰시든지 간에 좀 제대로 된 기사 쓰세요. 네, 스트레이트 기사 쓸 때는 사심을 담으시면 안 되고 본인이 해설을 하시면 안 되고 플레이로 뛰실 거면은 기자 하지 말고요, 언론인 하지 말고 정치판으로 뛰어드셔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이렇게 관찰자다라고 하는 그 틀 뒤에 숨어서 기사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요. 네, 다시 본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이야기 쓴 것도 웃긴데요. 한동훈이 신중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왜 조선일보가 한동훈 씨한테 데스킹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동훈 씨의 한동훈 개파들이 오세훈 시장 날아가니까 정말 빵긋 웃었지 않습니까? 그게 뼈 아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열심히 카바치겠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나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항상 그렇게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시니까 공교롭게도 그지 않습니까? 장도혁 대표 참척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 이혜인 기자가 기사화를 하셨고요. 네, 폐륜까지 같이 하는 조선일보인데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 씨가 신중했다. 뭘 신중했죠? 저희가 오세훈 시장 선고 직후에 이미 짚어드렸습니다. 한동훈 개파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방식으로 자신들 이권만 챙기는지.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내용들, 친한파 의원들에게 취재한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 조선일보가 좀 취재력이 전부 다 떨어져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제 방송 모니터링을 하실 거면은 이 내용 좀 똑똑히 보고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아까 보내드린 연합뉴스에서 밑줄 쳐진 그 내용 보시면은 친한파 의원들이 1심 결과 보니까 이거 상급심에서 뒤집기는 어렵겠던데,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한테 좀 힘이 쏠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좀 장 대표 힘이 약해지면서 한동훈 복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요. 결과적으로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생겨나지 않겠어? 그런 이야기들 친한파들이 했다가 네, 그거 가지고 조은희 의원이 단톡방에 공유까지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어제 경향신문에서 나왔었죠.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같은 동기를 공유를 해요. 선거를 이겨야만 했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법적인 리스크로 공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지도부도
검증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가 좋아서 빵긋 웃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씨 같은 분들과 그 라운드를 공유를 하질 않아요. 본인들과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세 사람이 그 재래식 미디어 그 알량한 파이 가지고 경쟁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중정치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대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검증 책임 있는 우리한테까지 불똥 튈까봐 소명을 잘 하셔라 말씀을 드렸죠. 이득을 보니만이 생각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하물며 여론조사 차트에서 없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한동훈 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난 조기 대선 때도 오세훈 시장이 출마 포기하겠다라고 하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한동훈 밀어줘야 한다. 그 스피커들도 전혀 필터링 없이 오 시장 표는 한동훈에게 올 것이다. 이제 참탄파 유일 후보가 됐다.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셨지 않나요? 근데 왜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시죠?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파렴치한 자기 이득 챙기기식의 이야기들 실컷 필터링도 없이, 참 투명한 것도 저는 신기해요. 친한동훈계 스피커들 보면요, 한동훈 씨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니까 그 미천이 더 빨리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생각이 들더라도 누가 통신사 기자한테 저런 식으로 재불 이야기를 다 합니까? 속마음 다 들킨 거죠.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심지어 아까 보니까 또 이현종 씨 무슨 뭐 어벤져스인가 하는 방송에서 또 우리 방송, 저 조선일보 기사 인용하면서 또 우리 방송 비난했다고 하시던데, 이현종 씨도 또 거들었죠. 문화일보에서 어제 또 논설하면서 본인들이 달아놓은 그 썸네일이 그래요. 어제 이현종 의원이 그 이제 한동훈이 원톱 됐다, 오세훈 위기에 빠지고 한동훈은 원톱 됐고 장동혁 대표는 꼼수만 피우고 있다. 저기 이현종 의원님 얼굴 본인이 지금 방송하셔가지고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논평하신 거 아닌가요? 친한파 의원들이 저렇게 속내 다 드러내놓고 본인들이 이제 한동훈 원톱 됐다고 박수치고 있었으면서,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우리 당심에 대해서 논평을 한 제 글귀 하나 긁어가서 당권파가 미소 지었다라고 기사를 쓰는 게 당초에 언론인으로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요새 재래식 미디어들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무리 조선일보가 자생적으로는 구독자 늘릴 수도 없고 정부 광고, 기업 광고 없이는 운영이 힘든 정도의 이 신문 매체가 돼서 자생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플레이어로 노골적으로 뛰면서 없는 사실까지 비틀어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합니까? 정반대로 비틀어서요. 한동훈이 빵긋했겠죠. 당권파들은 신중한 것이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도 등장을 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여기도 또 오만 날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동석 노래 부르잖아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맨날 오동석 연대는 불가능한가 하는데,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 또 하단부 보시면요. 뭐 이준석 대표는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뭐 제가 전해 듣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준석, 한동훈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굳이 뭐 듣는 거 없더라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들이 전부 자기만 주인공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연대를 합니까? 그 대책이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건데, 그 오동석 연대를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근데 이제 오동석이란 표현이 잘 안 팔렸나 봐요. 이제 좀 바꿨습니다. 오이한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오이한 연대 구상이 무산되지 않을까봐 염려를 하고 있다. 어이가 없죠. 네, 이거는 제가 오전 방송 모니터 하다 보니까 개혁신당 관계자분 김성열 전 최고위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익명 인터뷰 자체를 안 하는데 우리는 실명 인터뷰를 주로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권 관계자 어디서 만들어냈습니까? 대체 조선일보는 가보지도 않은 그런 참척상 분위기를 누구한테 전해 듣고, 다른 기자들도 안 쓰는 내용을 자기네들이 부풀려가지고 소설을 쓰고, 대체 개혁신당에는 그런 얘기 한 사람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런 야권 관계자를 창조해 와가지고 오이한 연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 쓰고 있습니까? 우리 이혜인 기자님은 이러려고 기자 시험 열심히 치셨나요? 이런 기사 쓰시려고? 제 말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부끄러움 없이 방송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적 논평할 때요, 제 진심을 담아서 논평해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사고력 안에서의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판단과 근거, 논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혜인 기자님은 개혁신당 취재하신다는데 개혁신당 누구 취재했는지 저보다 개혁신당에서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쪽의 이 어떤 동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취재를 했는지 이런 소설이나 쓰고 앉아 있는 게 뭐 소설이 아니라면 답 정해놓고 그런 얘기해줄 사람들 찾아 삼매경 하루 종일 누가 내가 원하는 기사대로 얘기해줄 사람 있을까 찾아보면서 그냥 열심히 창조를 했겠죠. 퍼즐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기사를 쓰면은 뭐 직업으로서의 소능감과 효능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어차피 장동혁 당대표가 당권이 강화되고 연임하게 되면은 우리 야당 출입에서는 좀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이혜인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뭐 보란 듯이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이 또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오늘 상임위가 또 이제 개회가 됐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 예결위에서 같이 조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진이 재밌어요. 오이한 연대가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의 표정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거 한번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친 이준석 그 지지하는 커뮤니티나 그런 지지자들 동향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앙숙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 헤드라인도 오죽하면은요 이게 사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안 마주쳐요. 옆에 있는 내내 눈도 안 마주치는 사이다. 오동석 노래를 불러도 서로 자기네들이 그 알량한 재래식 미디어 주도권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한동훈 씨 데스킹 받아가면서 열심히 기사 이렇게 용역받는 조선일보한테 소구해야 되는 이런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씨한테 그렇게 잘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왔습니까? 개혁신당 뭐 민주당 계열 정당이니 어쩌니 그렇게 싸우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일보가 바라는 거는 한동훈 씨를 중심으로 들러리 역할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읽혀요. 뭐 자칭 개혁 연대들이. 그런데 전혀 그럴 만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늘 조선일보의 소설 기사 가지고 좀 오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선 넘죠. 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자칭 소장파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이런 매체들 저한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무슨 노인 비하를 했니 뭐 했니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 뒤집어 씌워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멱살잡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매체들이 젊은 대변인 뭐 소장파 진짜 소장파 젊은 대변인단은 당권파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만 송곳 검증을 다 하면서 참 기득권들끼리는 자애롭기 짝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그 지난 한 수개월 동안 지난 지방선거 직전 수개월 동안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 대책 없는 미래 관계자들 대한과미래 무슨 뭐 이성권 뭐 조은희 권영진 같은 의원들 저랑 장해찬 최고 같은 30대 당직자들 지독하게 괴롭혔습니까? 그때 그 칼날 같은 잣대를 왜 지금은 서로에게는 향하지 않으신가요? 명태균 게이트가 그냥 문제입니까? 한동훈 씨가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때 김용남 전 행정관 탈당하고도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때 서범수 사무총장 시켜가지고 당사문 활짝 열어줬는데 그 정도 핵심 게이트에 엮여 있으면 이제 방송 출연 좀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 이어서 저희 광고 한 편만 짧게 보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대 당직자를 몇 달 동안 얼마나 강도 높게 핍박을 했는지 제가 오늘 세상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참 분노에 차더라고요. 제가 그냥 잊고 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나무인 자기네들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언급을 좀 해야겠어서 다시 좀 가져왔습니다. 짧게 광고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밤새 뒤척이시나요? 지금 필요한 건 에어컨이 아닌 냉감 침구입니다.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 휴비스 듀라론의 냉감 이불 패드 풀세트. 닿는 순간 시원함, 열은 빠르게 배출.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깔고, 덮고, 올여름 침대 전체를 시원하게. 휴비스 듀라론 냉감 이불 패드 세트로.
올 여름 시원하게 주무세요. 네, 더운 여름밤 듀라론 쿨 침구 세트, 쿨매트, 쿨이불, 쿨 베개 커버까지 한 번에 지금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잠 지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때도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뻘, 지금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 조은희 의원님도 저희 어머니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권영진 이성권 의원님도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뭐 오세훈 시장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 참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정치 자체를 30년 하셨더라고요. 제가 33살인데. 그런데 우리 당이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런 세계관에서 살고 있냐면 거의 외계어예요, 외계어. 저보다 부모님 뻘, 그러니까 막내 아들 뻘. 제가 저 나이 어리다고 방패 세우는 게 아니라요. 막내 아들 뻘을 향해서 이분들이 지금 해왔던 일들이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도 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좀 상식에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 쇄신의 뜻이 뭘까요? 혁신의 뜻이 뭘까요? 다 새로울 신자를 쓰죠. 쇄신, 혁신. 옛날 것들을 치우고 새로운 것들로 바꾼다. 구태의연하고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간다. 이게 혁신, 쇄신인데 우리 당은요, 70을 바라보시는 이런 30년 정치하신 정치인분들께서 자기들 소장파, 쇄신파라고 얘기하면서 저 같은 30대 초반 당직자한테 청산대상이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요. 재래식 미디어들은 그거를 또 아무 문제인식 없이 실어다 나르면서 저한테 진짜 3주 내내 제가 하루에 한 20통씩 전화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죠. 자, 한 명씩 좀 짚어볼게요. 우리 대책 없는 미래분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 네, 김소희 의원도 뭐 대책 없는 미래 소속이더라고요. 뭐 간간히 방송 나가시는 것 같던데 고생하는 참척상 당에서 고통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당대표를 향해서 뭐 명줄이 짧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엄청 비판을 받으시기도 했고. 대체 저 좀 묻고 싶어요. 저나 장해찬 부원장 같은 분들이 뭘 그렇게 여러분들께 잘못을 해서, 뭘 그렇게 우리 당의 지지율 자체를 좀 꺾을 만한 해당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뭐 사법적인 죄를 저질렀다거나, 저희가 뭘 그렇게 구태스러운 정치를 했기에 콕 집어서 청산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근거가 참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륜에 대해서 뭐 거부를 했다느니, 뭐 과거 무슨 뭐 상임 고문들에 대해서 평균 연령 93세라고 했다느니, 그걸 가지고 와서 나가라. 민주당도 막말이니 뭐니 그렇게 프레임 안 씌우는데 우리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콕 집어서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소장파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서 기득권이다, 구태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불만이라서 이렇게 프레임 씌우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제가 뭐 조은희 의원처럼 뭐 책임당원 명부 가지고 다니면서 여론조사 장난질을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 1심에 나온 내용들처럼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뭐 의혹을 받기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뭐 권영진 의원처럼 원내대표님 멱살을 잡기를 했습니까? 제가 뭐 의총장에서 쌍욕을 하기를 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네, 뭐 지금 이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그렇게 해서 장동혁 대표께서는 그게 왜 이렇게까지 공격받을 일이냐, 열심히 싸우다가 그런 정도의 구설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재임명을 하니까 또 그 재임명했다고 뭐 저륜의 요구를 거부했다. 아주 그냥 날카로워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시던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고 그 다음 민주당에게 관대하고 저희한테만 이렇게 딱 야당 정치인답게, 여당 공격하는 야당 정치인답게 행세를 하시죠. 저를 재임명한 것과 저륜 요구 거부가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쭉쭉 넘겨볼게요. 뭐 이성건 의원도 또 뭐 한마디 하고, 뭐 권영진 의원도 또 한마디 하고 네, 막말 구설수 뭐 재임명했다. 이런 잣대면은요, 우리 앞으로 좀 얘기해 보겠지만 그 대안과 미래는 권영진 의원 제명 안 시키나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한테는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말 몇 마디 긁어와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멱살잡이한 권영진 의원은 일단 대안과 미래 먼저 좀 해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안과 대책 없는 미래 간사인 이성건 의원님 해체 안 하십니까?
그리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른 우파단체나 시민단체들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올리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대책 없는 미래에서라도 권영진 의원 퇴출을 시키시든가. 왜 인적쇄신 안 합니까? 왜 성명 안 내세요? 뭐 내일 조찬회동 있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얘기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 조찬회동 때마다 그냥 밤이 되나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뭐 바람이 부나 뭐가 되나 그냥 입만 열면은 장동혁 사퇴만 외치는 그 조찬 모임에서 왜 권영진 의원한테는 아직 좀 제대로 된 얘기가 안 나올까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얼어 죽을 소장파냐? 이런 얘기가 지금 절로 나오죠. 해체하셔야 됩니다. 이쯤 됐으면은. 쌍욕의 멱살잡이에 지금 올림픽공원에 청년들이 절교하고 장동혁 대표는요. 어제 같은 날에도 어제 본인들이 그 원내대표실 앞에서 고성 높여 항의하면서 추태 부릴 때 그때도 아스팔트 나와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명하면서 어제 터진 이 게이트급 선관위 이슈, 선관위에서 전산 조작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슈 공론장 만들고 특검에서 야당 지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안타깝게 아쉬운 협상을 해왔지만 그 협상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서 처절하게 목이 터져라 연설했습니다. 본인들은 에어컨 빵빵 쐬면서 원내대표실에서 민원 넣으면서 나 왜 정보위 안 넣어줘? 그 얘기할 때 누가 소장파입니까? 우리 당에 누가 소장파죠? 1.5선에 가진 거라고는 당원들의 지지밖에 없는 오로지 당원들만 보고 정치하고 국민들만 보고 정치하는 장동혁 당대표가 소장파 아닙니까? 지금 뭐 5선 서울시장에 무슨 재선 3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소장파라고 하면서 1.5선 당대표 괴롭히고 당원들 멸시하는 거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당이.